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혜라입니다. 오늘 날씨 어떠세요? 비 와서 꿉꿉하지만 그래도 우리 증시는 시원하게 출발을 해줬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빨간불을 켠 가운데 특히 간밤에 테슬라 실적 발표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기차, 2차 전지 유독 더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만한 인터뷰에서 오늘 박순혁 작가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그럼 10시 구간 시장 상황부터 짚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우리의 마음이 참 불안한데 오늘처럼 이렇게 좀 시원하게 올라주는 날에는 한번 기뻐하려고 합니다. 오늘 1.6%대부터 시작을 해서 양 지수 모두 1%대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느덧 860선 다시 한번 넘보는 자리에 와 있네요. 코스피는 단숨에 5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요.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따라주는 날에는 더 기분이 좋죠. 외국인 쪽에서 1,400억 원대 매수 우위, 그리고 기관 역시 3일째 힘을 보태주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2,256억 원 순매수세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아무래도 오늘 간만에 올라주니까 좀 차익 실현 물량을 출회하고 있다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어제는 같이 팔더니 오늘은 다시 한번 둘이 끌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 850억 원대,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280억 원대 사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 얘기는 2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오늘 장에서 어떤 이슈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조금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미 예고가 다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전기차 대표는 역시 테슬라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테슬라가 되겠죠. 테슬라에서 나왔던 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 결론적으로 실적은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닝 쇼크가 나왔다라는 거는 주가에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오히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시간 내에서 이제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어닝 쇼크 이후에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한 가지 더 있죠. 어닝 쇼크가 나오긴 했는데 테슬라가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 자체는 어느 정도 그런 관점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좀 완화되는 효과도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차세대 전기차 출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빠졌던 내용들이 보면 로이터 단독 보도로 차세대 전기차 출시 취소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컨퍼런스 콜 통해서 2025년 하반기보다 더 빠른 시기에 출시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공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공장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캐펙스 부담도 낮춰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관련주들하고도 관련 있는 내용인데 그 FSD라고 해서 자율주행 보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보조 시스템이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누적 운행 마일이 증가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데이터가 굉장히 좀 빠르게 정립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많이 쌓일수록 조금 더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고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생각해보면 이 부분이 좀 고무적이었고요. 또 로보택시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결국 로보택시를 한다 안 한다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로보택시를 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매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좀 반영되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오늘 시장은 다른 섹터들도 보기는 봐야겠지만요. 2차 전지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그동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대장이죠. 이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가 상승한 시기에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유의 있게 쳐다볼 필요 있다. 유의 있게 체크할 필요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슈 들어봤고 관련해서 또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혹시 뭐 전기차 관련주 안에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두 종목입니다. 첫 번째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저희가 전통적으로 테슬라가 주가가 올랐다라고 생각하면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업종, 이런 이제 종목들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제 테슬라가 주목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FSD라든지 로보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 자체가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 4월 초에 테슬라가 로보택시 공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상승하기도 했었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던 모멘텀이 그 현대차, 현대모비스에서 4단계 자율주행 실증차 운행한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거든요. 결국 이 자율주행 관련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좀 먼 일처럼 느껴지긴 하는데요. 이런 굵직굵직한 모멘텀이 나올 때는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매매 전략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나머지 한 종목은 대표 종목격이죠.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양극재나 음극재를 만드는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해 상반기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이후에는 조정 일변도로 있었고요.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그 조정폭들이 조금 더 커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역시나 테슬라의 부진한 판매량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영향이 있었을 건데, 오늘 이제 테슬라가 조금 더 비전을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차세대 전기차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었죠.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전기차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도 분명히 발생을 할 것이고요. 오히려 장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나온 반등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보는 매매 전략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특징주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방송 내내 테슬라 얘기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 실적 발표됐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우리 이 오만한 인터뷰 마켓나우 2부 통틀어서 좀 한 지붕에서 테슬라 가지고 두 목소리가 나올까 좀 우려되기도 하는데, 그만큼 제가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정리를 잘 돕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대신 좀 질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순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테슬라 실적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요. 예. 예상했던 대로다. 예. 그거는 이제 실적치가 1, 4분기 되게 좀 안 좋을 거는 이제 그 차량 인도량을 먼저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차량 인도량이 많이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좀 예견됐던 거고요. 요번에 이제 실적 발표한 거는 원래 이제 그 차량 인도량이 좀 저조할 걸로 예상해서 이제 실적을 추정했던 거에 비해서도 사실은 좀 더 못 나왔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장외 주가가 지금 한 10%, 11% 뭐 이렇게 넘게 많이 오르는 걸로 네. 지금 이제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뭐 그런 당장의 실적보다 이제 앞으로 그 미래 성장성에 대한 이제 비전을 예. 일론 머스크가 이제 얘기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좋게 반영되는 것 같고요. 일단 당장 좀 실적은 상당히 좀 안 좋은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이 부분은 거의 이제 공부하는 마음으로 작가님을 만나고 있는데 그 아까 차량 인도량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어느 정도였었고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됐었고 나왔고 또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아 구체적으로 준비를 안 해왔는데 그거 물어보시면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이제 수치는 어려워요. 전년 대비해서 이제 마이너스 9% 이제 역성장을 매출에서 기록한 거고요.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전년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 이제 반토막 난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한번 먼저 좀 보시면 네. 지금 월가에서 이제 테슬라 그 EPS를 이제 컨센서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PR 한번 보면 4월 23일 그러니까 저기 주가 142달러 기준에서 이제 보면 23년에 이제 테슬라 EPS가 3.13달러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24년에는 2.71달러로 이제 역성장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요. 네. 25년에 좀 이제 회복되는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한 3.72달러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142달러 기준에서 PR을 계산해 보면은 이제 23년 45.4 올해 기준으로 보면 52.4가 되고요. 25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제 38.2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PR이 적정하냐 그렇지 않냐 하는 이제 그 여부가 네.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주가는 결정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올 들어서 너무 예. 많이 내려가지고 저는 뭐 박 작가님이 테슬라 워낙 예. 비선호하는 걸 알아서 그럼 도대체 어느 가격대가 적정 주가야? 그거 이렇게 다시 물어보고 예, 싶어서. 그거 예, 다시 한번 그래서 아까 이제 볼까요? 그 네. 장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예. 아까 그 EPS 컨센서스와 이제 PR 나오는 그 장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25년 예상 EPS 기준으로 해서 이제 PR을 몇 배를 주는가에 따라 갖고 이제 적정 주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PR 20배를 주면 이제 PR 20배는 이제 그 미국 주식의 평균치입니다. 이제 평균치를 주게 되면은 74달러 정도가 되고요. 25를 주면은 한 95달러 정도. PR을 한 40배를 줘야 이제 155달러, 50배를 받아야 191달러가 되니까 그러니까 PR을 이제 평균적인 수준으로 밖에 못 받는 회사다라고 보면은 지금 가격에서 또 다시 반토막이 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지금 가격에 사서 좀 어느 정도 수익을 좀 기대하려고 하면은 이제 25년 실적 기준에서 PR이 한 50배 정도는 돼야 되니까 저게 이제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테슬라가 미래 성장에 대한 비전을 얼마나 이제 이 투자자들한테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저 가격이 지금 가격이 이제 저렴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네. 부분이 좀 결정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이제 실적 발표할 때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갖고 이제 지금 당장은 실적이 좀 저조하지만 이제 제일 좀 핵심적인 거는 이제 테슬라 모델 2였던 것 같아요. 이제 모델 2를 25년부터 생산에 들어간다는 그 얘기가 그 이제 좋은 반응을 이제 네. 이끌어내서 그래서 이제 한 160달러까지 지금 장에 이제 올라간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 테슬라가 이제 과거와 같은 지금 고성장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가. 이제 일단 24년 들어서 보면 작년 대비해서 지금 역성장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한 좀 위기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25년에는 25년, 26년 이렇게 돼서는 이제 다시 과거와 같은 이제 고성장세를 테슬라가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판단은 이제 개별 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할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거 다음 장에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게 이제 테슬라 주봉 차트입니다. 이제 2019년에 이때 제일 바닥 가격이 얼마였냐 하면 11달러였어요. 11달러에서 이제 400달러까지 간 거니까 뭐 거의 한 40배 정도 올랐고요. 저때 당시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 중에 이제 테슬라 사셨던 분들은 진짜 인생 역정하신 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400불을 찍고 그 다음에 떨어지기 시작해서
23년 초에 이제 바닥 한번 찍고 다시 그 올라온 건데 그 바닥 찍었을 때 가격이 얼마냐면은 104달러입니다. 저 화살표 부분. 화살표 부분. 네. 예. 그러니까 저 104달러 부분을 좀 이제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차후에 떨어진다고 하면 저 104달러 부분 근처가 이제 상당한 뭐랄까 이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이제 가격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네. 예, 지금 상황은 뭐 차트를 봐서는 차트 상에서 보면은 조금 이제 하락 추세여서 조금 성급하게 들어가시는 거는 조금 좀 위험하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차트를 보면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차트, 주봉 차트 모습까지 살펴보면서 테슬라 각 동향 좀 살펴봤는데 예. 그 아까 모델 2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요것부터 여쭤보려고. 사실 테슬라 하면 대명사고, 보통 명사고, 고유 명사고, 비싸고 가장 잘하는 뭐 이렇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고급형의 모습을 했는데 예. 모델 2는 저가형 모델이죠. 예, 예, 거기에 최근에 또 가격이나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전기차 하면 테슬라. 이제 예, 그 테슬라가 전기차의 이제 뭐랄까 하나의 좀 상징 같은 그렇죠. 이제 그런 네. 거였는데 이제 지금은 상황 자체가 좀 많이 바뀐 거죠.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의 지금도 이제 전기차 상징이긴 하지만 과거와 같은 이제 그런 독보적인 위치를 좀 지위를 이제 상실하고 있는 이게 좀 가장 큰 문제고요. 다음 장 한번 그 테슬라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 쇼츠 한번 보여주시면 네. 예 이게 이제 제가 그 여러 유튜브 방송 통해서 이제 쇼츠 중에서 제가 조회수 제일 많은 겁니다. 예 209만 회를 넘었네요. 찍은 네. 이제 테슬라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래갖고 저게 한 11개월 전에 만든 쇼츠예요. 네. 이제 했는데. 저게 이제 댓글이 지금 한 3,900개 정도 달려 있는데, 3,950개 정도 달려 있는데, 대략 한 3,800개 정도가 악플이고요. 죄송하지만 저희 지난주 나온 것도 크게 다른 상황이 아직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요. 저렇게 아무튼 많은 화제를 일으킨 영상이었다는 거죠. 예. 저 때 이제 제가 왜 테슬라는 망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이제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네. 저 핵심 주제는 제가 이제 메시지는 뭐냐면은 테슬라 경영이 지금 실책이 있는데 그 가장 큰 실책이 뭐냐면 너무 소수 모델에 국한돼 있다는 겁니다. 예. 테슬라가 이제 지금 현재는 총 5개 모델을 생산하고 있어요. 이제 테슬라 모델 S, 모델 X, 모델 3, 모델 Y 그리고 이제 작년에 출시된 사이버트럭까지 총 5종인데 실제로 지금 이제 많이 팔리는 거는 테슬라 모델 3, 모델 Y 딱 2 모델입니다. 이게 이제 각각 대략 한 100만 대씩 정도 팔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테슬라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이제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테슬라가 전기차의 아이폰이 될 거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아이폰이 이제 전 세계를 석권해서 대략 한 30% 정도는 다 아이폰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좀 희망 섞인 기대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제가 이제 그렇지 않다. 그건 안 된다. 그 왜 그러냐면 휴대폰하고 자동차는 달라요. 물건 자체가.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제 헤라 기자님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은 휴대폰을 이제 갖고 있어도 뭐 전혀 문제가 없지만 자동차는 다르거든요. 일종의 패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옆집 사람하고 같은 차를 몰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단일 모델이 100만 대 넘게 파는 경우가 잘 없었어요. 그랬군요. 예. 그런데 이제 작년에 테슬라 모델 Y가 100만 대를 찍었습니다. 단일 모델로 이제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그만큼 테슬라의 이제 경영 성과가 우수하다, 훌륭하다. 모델 Y의 이제 모델 경쟁력이 되게 대단하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나쁜 측면을 보면은 더 이상 늘어나기는 좀 어렵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소수 모델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100만 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격 인하가 불가피하고 그 가격을 인하하게 되면은 결국은 수익성이 악화될 거고 그러면 이제 가격을 자꾸 떨어뜨리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이 자동차는 일종의 사치품이기 때문에 명품은 이제 샤넬 같은 거 가격 안 깎아주잖아요. 이제 명품이 브랜드 이미지를 올리죠, 계속. 명품 더 브랜드 그렇습니다. 명품 브랜드 이미지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격 정책이 중요한데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이제 안 팔리면은 재고 쌓이면 가격 깎아주고 재고 쌓이면 가격 깎아주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 자동차 브랜드가 싸구려 이미지가 고착화돼요.
그러면은 더 안 팔린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테슬라 관련돼서 안 좋은 얘기들이 바로 그런 맥락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같으면은 이제 22년도에 테슬라 되게 잘 나갈 때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20%까지 육박했었는데 이번 1사분기 영업이익률은 5.5%거든요. 이 5.5% 영업이익률은 현대 기아보다도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요 밑에 보면 이제 기사가 최근 기사가 또 나오고 있는데 네. 테슬라가 지금 유럽, 중동 등 세계 각국에서 이제 전기차 판매가를 다시 인하하고 있고요. 여전히 잘 안 팔린다는 얘기고 재고가 쌓인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또 그 밑에 있는 기사 보면은 지금 중국 비즈니스가 이제 테슬라가 되게 크게 하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중국에서 사업이 지금 적자 상태로 지금 전환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만 자동차 판매되는 현 상황만 보면 테슬라의 경영상이 지금 여전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델 2 이런 거 발표해 갖고 이제 기대감으로 오를 때 그거를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이제 뭐랄까 조금 좀 조심하는 게 경계하는 게 제 생각에는 좀 맞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수순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싸구려 이미지 고착화? 지금 그래도 테슬라가 어느 정도 해온 것들이 있는데 예. 고착화는 솔직히 이제 오랜 예. 시간 더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좀 비약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싸구려는 좀 비하 같습니다. 예, 취소하겠습니다. 인정하시는 부분이신 인정하겠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과거처럼 되게 럭셔리한 이런 좀 느낌은 조금은 좀 보편화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좀 힙한 느낌을 좀 많이 네. 주고 이제 내가 돈을 벌어서 테슬라 전기차를 꼭 사봐야지 이런 이제 로망 같은 것들이 과거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희석된 이제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델의 다양화가 되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제 중요한데 사이버 트럭의 경우에는 작년에 나와서 이제 이게 예약만 200만 대가 걸려 있다는 거거든요. 기대를 되게 많이 가졌는데 이제 문제가 뒤에 그 다음 질문하고도 연결되는 네. 거지만 이제 배터리 수급 문제 때문에 네. 지금 한 해에 2만 대밖에 생산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모델 2라는 이제 새로운 모델이 나와서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등극해서 모델 2도 한 100만 대씩 팔리면 네.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나온 이슈를 좀 살펴보면 그 테슬라가 좀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려고 엔진술에 전극 대량 주문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소식이 있어서 근데 테슬라가 만약에 배터리를 자체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 원가 떨어지니까 또 뭐 저가 중국산 전기차와 가격 경쟁력에서도 어느 정도 그래도 테슬라라는 지위도 있고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예, 들거든요. 요 부분은 이제 제가 네. 옛날에 그 IR 맡았었던 이제 금양 쪽하고도 이제 관련 있는 얘기여갖고 예. 이제 디테일을 제가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요거 이제 배터리 제조 공정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자료인데 한번 보여주시면 요게 이제 요 앞단에 있는 게 이제 믹싱, 코팅, 그 다음에 롤 프레싱, 그 다음에 이제 슬리팅에 노칭까지 해서 저 과정이 전극 공정이라는 과정이에요. 저 과정 중에서도 이제 제일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코팅 공정인데 그 우리가 이제 양극판, 음극판이라고 하는 이제 양극하고 음극에다가 이제 양극 활물질, 음극 활물질을 바르거든요. 그 바를 때 그게 이제 되게 그 미세한 크기의 가루입니다. 입자가 이제 대략 한 10마이크로미터 크기인데 10마이크로미터 크기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제 머리카락 굵기의 한 10분의 1 정도예요. 머리카락 10분의 1. 예, 굵기의 10분의 1이니까 예, 미세먼지급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 10마이크로미터급의 그 가루를 이제 대략 한 1마이크로미터의 오차로 균일하게 바르는 이게 이제 마치 그 식빵에 잼을 바르는데 그 잼에 이제 그 아주 얇게. 예, 아주 얇게 그다음에 그게 균일하게 바르는 이런 이제 아주 고난도의 저 작업이거든요. 네. 저기서 항상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 뭐랄까 이 저기 배터리 만들 때 이제 해외 공장하면은 수율이 초반에 안 잡히고 하는 부분들이 다 저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부분을 다루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저 부분을 결국은 이제 그 자체 공장 있잖아요. 이제 배터리 공장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그 앞에 전극 공정 가장 어려운 고난도의 공정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신 주고 그걸 받아서 그 후에 이제 후공정
상대적으로 좀 쉬운 거를 자기들이 해서 이제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이제 그런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기 핵심을 LG 엔솔 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뒷작업은 사실 그닥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자체 생산이라고 하기 조금 그렇고요. 자동차의 경우에 이제 CKD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부품만 다 보내갖고 현지에서 조립만 해서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 이 CKD를 납품하는 쪽에서 사실 하는 거기 때문에 핵심 배터리 사업을 테슬라에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런 효과 같은 것들은 좀 없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거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제가 그 리비안 있을 때, 금양 있을 때 네. 이제 리비안이라고 그 전기차 스타트업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거하고 좀 일화를 말씀드리면 리비안이 2021년 12월 달에 리비안 측 인사가 이제 금양을 방문했었어요. 네. 리비안이 그때 이제 테슬라가 자체 배터리 생산을 한다는 이제 이런 발표하고 해서 리비안도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양 쪽에 그 원통형 배터리를 하니까 네. 이제 그래서 방문을 해서 22년 봄에 리비안 쪽에 이제 금양에서 역제안한 게 이게 극판 작업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아까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예, 거가. 그 공정 그 공정을 우리가 해줄게 금양이 해줄게 나중에 후속 작업을 리비안이 해라라고 이제 역제안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극판 작업을 이제 금양하고 CATL이 같이 했거든요. 두 군데를 이제 리비안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CATL의 성능이 좋지 않았고 그래서 그건 불량품이라서 이제 안 하고 금양 거를 쓰는 걸로 이제 최종 결정이 됐는데 네. 22년 가을에 리비안이 그 극판을 받아서 아. 자기네 미국에서 만들어 보니까 그 후속 작업도 지금 실패를 해서 그 다음에 지금 리비안이 이 자체 배터리 생산하는 거는 이제 포기한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 모델을 테슬라에서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는 리비안보다는 그래도 이제 배터리 기술이 좀 우월하니까 전극만 받아서 후속 작업은 우리가 가능하지 않겠냐 해서 이제 LG 엔솔에 접근해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네. 요 얘기는 이제 1월 달에 있었습니다. 1월 달에 24년 1월 10일 날 이제 이게 딜렉에 이제 그 기자분이 이제 요 리비안식 방법을 테슬라에서 고려 중이다 해서 이제 어셈블리는 테슬라가 하고 전극은 받아서 어셈블리를 테슬라가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는 이제 업계 얘기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구체화돼서 요번에 네, 네. 발표가 된 게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배터리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옛날에 이제 배터리도 테슬라가 해서 그런 이제 배터리에 대한 배터리 부분을 테슬라가 자체 생산하는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은 이제 400불 가고 했을 때는 네. 다 주가에 반영돼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무산되니까 그런 이제 실망감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가 140달러까지 떨어져 있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뭐 당연히 뭐 테슬라가 리비안보다는 본인들이 더 잘하는 업체니까 이렇게 배터리 내재하는 것도 우리 기술력으로는 그래도 리비안은 실패했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 전 작업은 더 어렵고 후속 작업조차도 쉽지가 않다. 예. 그래서 테슬라 이런 제가 질문을 드린 거에 대해서 후속을 받아가지고는 아마 가능하지 할 않겠나. 수 예, 있는- 예, 예,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 네. 핵심적인 공정을 LG 엔솔한테 이제 지금 의존하고 있는 거기 네, 때문에 네. 저걸 갖고 배터리 자체 제작이나 뭐 내재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 그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 전기차 타격 입어도 뭐 다른 사업, 그러니까 뭐 로보택시나 소프트웨어 이런 걸로 성장할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거는 이제 조금 기대하기 좀 어렵다. 왜냐하면 자동차 부분이 너무 커요. 예, 자동차가 개별 소비 품목 중에서는 이제 시장 그 규모가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동차 시장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에서 하고 있는 FSD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매출이나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자릿수밖에 안 됩니다. 이제 그렇고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네. 예. 요게 뭐냐면 테슬라 FSD 그 이제 베타 그거 요게 이제 돈 받고 파는 거거든요. 예. 15,000달러 원래 받고 팔다가 최근에 이제 8,000달러로까지로 가격을 떨어뜨렸어요. 저것도 이제 반토막 가격으로 떨어뜨렸는데 네. 왜 자꾸 가격을 할인하냐 하면 채택률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테슬라 사시는 분들은 뭐 저런 자율주행에 대한 좀 기대감 같은 것들을 다들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사실 텐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1년 정도에 이제 한 20%까지 이게 채택률이 얼마죠? 많이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떨어져 갖고 지금은 10% 미만이거든요. 테슬라 차를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 자율주행 그 구독하고 하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사시는 분들의 비중이 10%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그다음에 이제 저게 만약에 잘 팔린다고 하면 가격을 계속해서 올릴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15,000달러 하던 거를 지금 이제 8,000달러까지 할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뭐랄까 테슬라의 그 성장 동력이 되기는 좀 역부족이다라고 이제 사실 보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로보택시 얘기하는데 로보택시는 안 됩니다. 안 된다. 예, 왜 안 되냐 하면 예. 로보택시는 이제 그 미국 그 NSA라고 그 교통안전국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못 받습니다. 그래요? 뭐 예. 이유 있어요? 그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카메라 방식만 갖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이다가 있고 라이다를 보통 이제 뭐 GM 크루즈나 그다음에 이제 구글 웨이모는 이제 라이다 방식을 쓰고 있는데 테슬라는 라이다 안 쓰고 지금 카메라만 쓰거든요. 네. 카메라만 쓰는 거 갖고는 NSA에서 이제 뭐랄까 로보택시 허가를 득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또 이제 얘기할 때도 로보택시 얘기 나온 거 그러면 틀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는 좀 허풍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허풍쟁이라고 기본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거짓말 많이 합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배터리 같은 경우만 해도 4680 배터리 내재하겠다고 2020년 가을에 발표해갖고 그때 발칵 뒤집혀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 3년 지나서 보니까 못하잖아요. 얘는 좀 머스크는 좀 말이 앞서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되고 네. 대략 한 10%에서 20% 정도만 진실이고 나머지 한 80%에서 90%는 좀 거짓말이다. 좀 이제 커풍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보셔야 됩니다. 예. 일단 저는 정리하는 입장에서 강하게 그렇게 주장을 했다.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가. 자, 오늘 타이틀을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테슬라는 못 가도 K 배터리는 간다입니다. 근데 테슬라 안 팔리면 배터리도 안 팔리는 거 아니? K 배터리 문제 없나? 요 질문을 그냥 일단 크게 드려볼게요. 그거를 이제 조금 이해하시려면 테슬라가 이제 지금 지역별로 그 메이커가 다 다르거든요. 배터리 메이커가. 이제 그걸 좀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테슬라의 지금 지역별로 배터리는 누구 걸 쓰냐면 북미, 중국, 유럽이 달라요. 북미 쪽은 지금 파나소닉 걸 쓰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2170 원통형 배터리를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사이버 트럭은 4680을 들어가거든요. 4680은 파나소닉이 이제 만드는 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4680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거를 쓰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차차 북미 쪽에서도 이제 2170 쓰는 모델 3, 모델 Y는 이제 파나소닉 거를 계속 쓰겠지만 사이버 트럭이나 그다음에 뭐 모델 2 같은 경우는 아마 K 배터리로 좀 대체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지금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쪽은 CATL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뭐 CATL 거를 쓰고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상황이 안 좋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중국 사업이 테슬라가 적자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이 되게 이제 전기차나 배터리 회사들이 너무 난립해 갖고 이제 이전 투구를 하다가 지금 이제 제사 깎아먹기식 좀 출혈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중국에 재고가 많거든요. 그 CATL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 이제 팔리지 않는 재고를 지금 한국으로 들여와서 지금 팔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은 LG 에너지 솔루션 물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배터리 중에서 유럽 쪽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 물량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추후에 이제 북미 쪽에 신모델 사이버 트럭하고 그다음에 모델 2 나오게 되면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점차적으로 전환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테슬라 테슬라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중에서 대략 한 25% 정도만 이제 한국 거고 나머지 75%는 이제 중국이나 이제 일본 거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안 팔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기 전체적으로 K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K 배터리의 매출이 좀 줄어든다든지 하는 부분은 사실 좀 없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요거는 이제 북미 전기차 시장 내에서 테슬라의 그 마켓시어 시장 점유율입니다. 이제 22년도에 테슬라가 북미 전기차 중에서 65%를 차지했었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 55%, 24년 1사분기는 44%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켓시어가. 네. 근데 이제 북미에서 팔리고 있는 전기차 중에서 이제 테슬라는 일본 거를 쓰고 파나소닉 걸 쓰고 테슬라 외에 전기차는 모두 한국 배터리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네. 얘기는 뭐냐? 테슬라의 마켓시어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K 배터리의 북미 시장 마켓시어는 증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안 팔리면 안 팔릴수록 사실은 K 배터리는 좋은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이제 북미에서 테슬라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 전기차 모델 가장 좀 핵심적인 브랜드는 제 생각에는 GM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하루 차이 어제 GM이 이제 실적 발표했습니다. 이제 해서 GM이 테슬라 헤맬 동안에 잘 나갔다.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서 이제 실적 발표하고 GM 주가도 대략 한 4% 정도, 어제 장중에 한 5% 정도 올라서 네. $45 정도에서 이제 끝난 걸로 그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GM이 1분기 매출은 7.6% 증가했고 순이익은 24.4% 증가해서 되게 좋은 실적을 보였고 그다음에 더 좀 뭐랄까 더 좋았던 거는 이제 그 어닝 가이던스를 이제 120억에서 140억 달러를 이제 어닝 가이드를 제시를 한 거를 요번에 이제 125억에서 145억 달러 범위로 이제 상향 조정했어요. 저게 이제 되게 좋았고 그다음에 요 밑에 줄에 GM이 그 전기차 사업 지금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쭉 계속 적자였다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전기차 부분에서 변동이익이 플러스가 될 거다 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저거 때문에 이제 뭐 전기차 쪽 전반적으로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좋았고요. 이제 그게 오늘 저기 그 2차 전지 주식 전반적으로 조금 올라가는 거에 좀 이제 한몫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예. 요거 제가 이제 요것도 그 전인구 경제연구소 이제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작년 7월 14일 날 테슬라 말고 GM 사세요 제가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저것도 악플은 많이 달렸습니다. 네. 저때 테슬라 가격이 281달러였고요. 지금 이제 142달러니까 한 절반 정도 반토막 정도 나 있는 상태고 이제 GM은 저때 얘기했을 때 40달러고 지금 45달러니까 한 13% 정도 올랐으니까 결국 제가 옳았다. 이제 배터리 아저씨는 정말 훌륭하다는 이제 네. 뭐 그런 얘기고. 걸로 정리를 예. 하겠습니다. 예, 일단 GM은 상승 여력을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예. 더 본다는 예, 말씀이신 저때 거잖아요. 이제 네. 저 넘기지 말고 한번 계속 다시 한번 예, PPT 화면 보여주시고 볼까요? 네. 저때 이제 왜 제가 테슬라를 팔고 GM을 사라고 말씀드렸냐 하면은 결국은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마켓시어는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그 자리에 이제 여러 그 전통 레가시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전기차 쪽에서도 마켓시어가 올라갈 텐데 그 GM이 가장 이제 앞서 있다는 이제 그 얘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때 당시 테슬라는 퍼가 되게 높았고요. 예. GM은 퍼가 낮았어요. 저때 테슬라 퍼가 대략 한 60 정도였고요. GM은 6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차이가. PR이 안 되니까 이제 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테슬라보다는 GM이 낫겠다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테슬라는 그동안 계속 이제 그 K 배터리하고 좀 경쟁하려고 하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이겨보려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반면에 GM은 이제 이게 배터리는 우리가 도저히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포기하고 깔끔하게 포기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이제 그 이제 공동법인 조인트 벤처 만들어서 이제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전략을 썼는데 제가 봐서는 그 협력 관계로 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네. 테슬라 말고 GM 사라고 말씀드렸던 네. 거고 예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제대로 잘 맞고 있다 뭐 그런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늘 박순영 작가님과는 이 시간이 참 즐겁고 더 기대됩니다.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모시고 못한 이야기 더 풍부하게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작가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이코노미스트 정도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이버 카카오 얘기 다뤄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두 기업이라고 하면 국민 플랫폼으로 불리면서 자주 그 비교 선상에 오르는 네. 기업이잖아요. 소비자에게 가지고 있는 인식이 비슷해서 자주 비교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이제 분석이 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서비스를 접하는 수단이 모바일과 PC로 같다는 점이나 제공 중인 편의 서비스도 유사한 종류가 많다는 점도 이제 비교 선상에 오르는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물론 두 기업이 국민 플랫폼 지위를 구축할 수 있었던 핵심 서비스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검색 기능으로, 카카오는 메신저 서비스로 사용자를 끌어모은 구조인데요. 그러나 두 기업이 각자의 영역을 평정한 뒤에 비슷한 행보를 보이면서 유사성이 조금 더 짙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각자의 영역에서 1위 기업에 오른 뒤 사업 영역을 금융, 모빌리티, 콘텐츠, 커머스 등으로 순차 확대하면서 현재는 월마다 4,5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이용자를 끌어모으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출 영역이 유사하다는 건 사업 구조가 매우 비슷하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된 매출원은 광고 수익으로 같기도 합니다. 네, 그 사업 구조 비슷하다는 결국 지금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광고 시장 호황 불황 이런 외부 요인 영향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슷하게 가면 주가도 조금 흐름 비슷한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 최근 상황 한번 좀 네. 살펴보겠습니다. 양사의 주가 지금 현재 상황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풍비박산 났다고 좀 정리가 가능하겠는데요. 네이버는 고점 대비 주가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카카오 역시 고점 대비 주가가 3분의 1 토막난 상황입니다.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민주로 불렸을 만큼 기업 가치 상승에 기대를 거는 이들이 많았는데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의 대표적 수혜 기업으로 꼽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네. 2021년 9월 15만 원까지 치솟았던 카카오의 주가는 현재 4만 7천 원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네이버 주가 역시 2021년 9월 45만 원을 웃돌았으나 지금은 18만 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업에 대한 인식도 점점 악화됐는데요. 한때는 IT 시대 변화의 상징으로 불리면서 혁신 기업이라고 하면 늘 빠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단순히 수수료 장사를 하는 곳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주주 원성이 커지다 보니까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주가 하락에 대한 원인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면 코로나19가 풍토병화되면서 비대면 수혜주에 대한 상승 동력이 떨어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되던 시기부터 양사의 주가가 뚜렷한 내림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네. 그러나 고점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가는 단순히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된 데 따른 현상이다라고 치부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낙폭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인 거죠. 실제로 실적 측면에서 양사 모두 주가 하락과는 궤가 좀 다른데요. 먼저 네이버의 경우에 2023년 연결 기준 연간 매출은 9조 6,700억 원 수준이었고요. 영업이익은 약 1조 5천억 원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전년 대비 매출은 18%, 영업이익은 14% 각각 상승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써냈습니다. 카카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23년에 연결 기준 실적이 좋았는데요. 매출은 8조 1,060억 원 정도였고 영업이익은 5,02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1% 좀 강조했지만 매출은 전년 대비 14%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써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양사의 주가 원인의 하락의 원인을 사업 역량에서 찾기보다는 기업 운영 방식이나 대외 영향에서 찾는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양사 모두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자본을 만들어냈고 이에 따라 정부 규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알리와 같은 해외 플랫폼과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고 대형 정치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구설에 오르는 태생적 리스크도 주가를 억누르는 요인으로 같이 꼽히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 주가 하락 원인 몇 개 꼽아주셨는데 그 사업 운영에 대한 태도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영역도 같이 이제 사업적 리스크로 좀 꼽히고 있겠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사업 영역이 대단히 방대해서 네. 골목 상권 침해와 같은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됐죠. 사회 전반에서 지적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다고 느껴진다는 점도 주가를 억누르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받는 사회적 지탄 역시 산업적 리스크로 좀 이제 여겨질 수 있는 건데요. 규제 기관의 제재가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주가를 억누르고 있다는 견해입니다. 반성을 통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는데 이게 보이지가 않아서 주가 상승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견해인 거죠. 네. 사회적 비판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은 특히 카카오에 조금 더 쏠리는 분위기인데요. 카카오는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제기된 주가 조작 의혹이나 문어발 확장, 그리고 카카오 택시 수수료 논란 등 다양한 지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최근 쇄신을 주요 키워드로 내걸고 변화를 좀 추진하고 있지만 사회적 눈높이에 비해서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카카오가 좀 네이버보다 사회적인 비판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차이가 좀 최근 주총에서도 나타났다고 해요. 어떤 모습이었길래요? 예, 그렇죠. 주주총회라고 하면 1년에 딱 한 번 결산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열리는 큰 행사이잖아요. 회사가 주주와 소통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장소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를 준비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상당한 온도 차이를 보였는데요. 네. 양사 모두 주가가 급락한 상황에서 주총회가 열렸으니까 주총장에서 주주 원성이 쏟아져 나온다는 건 당연한 수순이기도 했습니다. 네이버는 주가 하락에 대한 성토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대안 설득에 나섰지만 카카오는 주주 목소리를 완전히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이버는 올해 주총에서 안건 표결 후 주주들과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40분간 진행된 주주 응답 시간을 최수연 내부여 대표가 직접 이끌면서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주들은 최 대표에게 네이버가 혁신이 죽었다고 생각한다. 유튜브에 시장이 잠식당하고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등의 날카로운 질문과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최수연 대표는 이 같은 지적을 듣고 혁신이 죽었다는 것 같다고 느끼는 점이나 안일해 보인다라는 지적을 새겨 듣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 지점이 성과로 이어지게 하겠다라면서 고개를 숙이기도 했는데요. 인공지능과 컨텐츠, 커머스 등 주요 기업에 대한 성장 동력을 주주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 주총 이번에도 제주도에서 계속 그렇죠. 하죠. 네, 네. 그 주총 꼭 어디서 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서울에서 해도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럼 더 예. 귀담아 들을 수 있고 네, 접점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일단 네이버가 어느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알겠고 카카오는 아무래도 불만 섞인 소리가 더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일단 먼저 말씀하셨던 그 지점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의 주총장은 늘 항상 이제 오르고 내리는 구설에 오르는 이제 요소인데요. 이제 어디서 정확하게 진행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지만 카카오는 본사가 있는 제주도에서 항상 주총을 열기도 했습니다. 카카오의 소액 주주가 2023년 말 기준으로 186만 명 수준인데 올해 주총에서는 10명밖에 참여하지 않았을 정도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고요. 특히 올해 주총에서 정신아 대표가 신임 대표로 이제 수장에 올랐음에도 한 달밖에 안 불구하고 됐으니까. 네, 그런데도 얘기는 불구하고 주총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상당한 온도 차이를 보이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카카오 쪽에서 어떤 것들이 불만인지 잘 귀담아 듣고 있을 거라고 그래도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좀 바라보겠습니다. 그만큼 지켜본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오늘 인사이트는 정두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켓나우 2부 1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10시 48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양 지수 그래도 1%대 반등세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기분 좋은 나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